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안녕하십니까.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양주골 이야기입니다. 묵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성할 수 있는 걸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묵은 가루가 1이면은 물은 6입니다. 그러니까 1대6이라고 그러죠. 또는 6대1이라고 하고 물이 6, 가루는 하나. 대접을 하든 종이컵을 하시든 똑같이 6대1입니다. 이제 저는 이걸 불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미리 담가, 저는 지금 갈비지하고 그러느라고 한 2시간 정도 흘렀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젖어서 이 고운 채에다가 걸러야지만 됩니다. 시간이 쭉 흐르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기묘하게 기이하게 바뀌고 있다고. 우리 이게 기이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시나 변호인단의 다양한 상황의 피해, 부정선거, 그리고 국민의 정력적인 병원의 가루가 아직 덜 풀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냥 많이 하는 게 총괄 그거 보는 그게 아니라 가루가 아직 덜 풀어졌네. 이게 반영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또 하나 더 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이렇게 담가놨다 하시면은 목수기가 한결도 수월하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덜 풀어졌네요. 이게 조기돼서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조기돼서 전제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보수하고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랑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양대진이 격식한 상황으로. 그게 다 이렇게 결합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워낙 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때는 너무나 처음이기도 하고 국정농단이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강한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다 여러 가지 그냥 대형동반 이상한 요인 같은 거 이게 결합되면서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저희가 분석할 때 사실 중도층이 어떤 방향을 보이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큰 것만 더 띄워주시면요.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30%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3% 정도로 되면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아까 최근도 지적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정당 지지도라는 거, 그걸 또 보고 봐야 되겠죠. 가루가 덜 풀어졌어요. 중도층을 일컫는 말이 영어로는 스윙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론의 흐름은 아마 무슨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수십 번 출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의 이민구하게 안 된다. 흐름, 트렌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1년 이후에 민주당은 다른 일입니다. 계속 지금 어쨌든 정치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거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율은 어쨌든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 덜 풀어진 거는 체에다 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지죠?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제스처를 내보내죠. 그런 것이 민주당의 연륜 헛발질이 좀 있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고발이니까 탄핵 이후에는 가장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고발입니다. 거의 교통딱지보다 더 많이 고발장을 막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중도층의 불안감 이걸 손을 주물럭 하면은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 풀어지는데 담가놓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는 훌륭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서 강제하거나 뭘 강요하려고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게 아니라 모두의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 뒤집어 읽어야 된다고 봐요. 본인도 이 자리를 뭔가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불쏘기 자리로 본다는 여론이 굉장히 불안스럽구나. 그래서 다른 좋은 얘기하고 끝내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기 대선에 기획자, 기획자로 꺼내지 말라고 일단 소를 간단히 하고 그런 걸 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상당히 좋은 여론이 분열되고 하나 18세부터 29세 또 30대 중반까지의 여론, 특히 남성들의 여론이요 대단히 그러면 자세히 와서 비춰줘야죠. 자세히 와서 좀 비춰줘야지 여기를.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아유, 겁니다. SNS 이렇게 하면은 가루가 다 풀어지죠. 법률이 아니지라고 하는데 분명적으로 국민들이 그 법률을 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 이 국민 SNS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아유, 고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정적인 억셉 한마디로 그 사과를 나누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반대적으로 이쪽이 부동산 할 돈이었으니까 이쪽이 이쪽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가루가 다 풀어지죠. 민주당이 탄핵했을 첫 번째 탄핵 안에 왜 러시아와 북한을 언급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여기 걸러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 깨끗하게 잘 나오죠. 다 풀어졌죠. 내 돈을 들고 거의 몰빵하다 했는데 뭐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하고 원리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아니 이거는 안 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도토리 가루를 양푼에다가 요 가에 둘레로 하나 했습니다. 두 개에다가 도토리 이거 하나를 분 거니까 요즘 두 개 들어간 거죠. 이번에 이제 세 개째 들어갑니다. 네 개. 다섯 개.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고 있는 여섯 개. 비호감도도 그만큼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점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40대 45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양대 빠르게 교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과대 교집도 개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도토리 가루가 6개, 도토리 가루가 하나, 물이 6개 들어갔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끓이겠습니다. 묵을 쏠 때는 항상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짓게 되면은 나중에 굳을 때 이쁜 모양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항상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져주시면 됩니다. 이따 끓기 시작하면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저으면은 이게 젓다 보면은 처음에 이게 가볍게 잘 돌아갔는데 이게 묵이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돌리는 게 이제 뻑뻑하게 무거워지죠. 이렇게 해서 거뭇거뭇한 것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묵이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법원이 연장 재신청까지 불어가자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해 끓인 게 다 정성이죠. 에서도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뭐 금방 쓸어서 금방 묻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동안을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다른 개헌 관련자들의 검찰 공소장 등에 언급된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에 끝내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란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자신은 이렇게 해서 저는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여기다 통돌깨를 넣으려고 비상입법기구는 제5부 씻어서 말려가지고 살짝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준비가 없습니다. 살짝 아이고 물 들어갔다. 살짝 볶았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살짝 볶아가지고 이렇게 통돌깨를 이따가 여기다 놓으려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을 빼라고 한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 뭐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대형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명절 애들 연장에 실패하는 검찰은 시동생이고 시누들하고 이제 모이면은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먹으려고 미리 쓰는 중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그 친척들도 좀 조금씩 나눠드리고 해서 그래서 이번엔 많이 썼답니다.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다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징역 17년, 벌금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죠? 이게 좀 무기 대반원 중이죠. YTN입니다. 이게 돌리는 게 이제 처음보다 많이 무거워졌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촉구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심 청구와 법원의 재차 불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즉각 석방과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위법성이 입증된 거라며 절차적 판결은 수사 혼선과 국민 갈등만 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오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있다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체포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아까보다 많이 적어댔죠?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11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당시 합창에 경찰관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를 했고 각 30만 원씩을 경료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동원이 된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안팎의 경호를 받는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 등이었고 합창뿐 아니라 행사를 참관한 경찰관도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자주 안 줘서 주셔도 잠깐 팔을 쉬어가면서 돌리셔도 됩니다. 윤 대통령 생일 노래를 합창하는 등 생일 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 법원에 난입해 방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지금의 묵 떨어지는 상태는 주룩이죠. 남성 A씨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거는 발부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증거죠. 주르륵 흐르는 거는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창 젖어주셔야 되죠.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이 되는 물질을 묻자 A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을 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남성도 도망 염려로 구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10쪽짜리 걷다 보면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러죠. 구속의 필요 사유를 들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여 장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재건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닷새간 세 차례 강제구리를 시도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사과를 넘겼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폭동이나 소요 사태 불은 아직 강불이랍니다. 아직까지 강불로 끓이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다며 이들을 자극해 헌재나 수사기관 앞으로 고의도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했던 중경 관계자나 경호청 직원에 대한 중대한 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에는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전국에 눈이 내리는 동안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예진 캐스터. 네,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크게 춥지 않다고요. 이렇게 쓰면서 묵을 떨어지는 거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르르 흐르죠? 이렇게 흐르면은 아직 안 된답니다. 아직 더 끓여야 된다는 신호죠? 그래서인지 제가 나와 있는 명동거리에도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많고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차량 고립과 항공기 결항 등 눈으로 인한 피해가 좀 쳐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신경 치라고. 써주셔야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 그건 명절에 잡술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끓여서 센 불에다가 10분을 끓였답니다. 10분을 끓이고 이제 중불로 낮춰줬죠. 아직까지 떨어지는 게 물구죠. 항상 이 떨어지는 거 보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비위의 가정폭력 의혹으로 양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상원 표결에서 51대 50으로 가까스로 인준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가 좀 센 불에다가 10분 끓이고 지금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젓고 있는 중이랍니다. Instead of being sad about 50, 50, 51 to 50, they said, yeah, you won in overtime. That's the perspective I like. So thank you throughout this process, Mr. Vice President, for being incredible. 벤스 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해외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be sparing in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which is the men and women who are willing to put on the uniform and put their life on the line for this country. We shouldn't send them everywhere. 헤그세스 장관도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겠다며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Rebuild our military and reestablish deterrence. We don't want to fight war. 이렇게 젖어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We want to end the responsibility. 아직 더 끓여야 된답니다. 묵은 한참 끓여야지 찰지고 맛있는 묵이 되죠. 이게 주르르 흐르죠. 흐르면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 됐다고 퍼놨다가는 묵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부서지고 집으면 끊어지고 그러죠. 아직 더 끓여야 된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켜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 이렇게 해서 쏘기 시작한 지가 지금 30분이 되었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강불에다 끓였습니다. 이게 많은 양이니까. 지금까지 강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때? 아까보다 떨어지는 방향이 다르죠? 속도가 다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떨어지는 게 방향이 다르죠? 예. 그리고 아까보다 색깔도 달라졌죠? 아까는 색깔이 진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완성이 돼 가니까 색깔이 이렇게 진하답니다. 끓을 때 풍선껌 모양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또 끊어지죠? 이게 이렇게 되도록 끓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묵을 쓸 때는 이렇게 서우면은 묵이 다 됐으면 절대 넘어가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됐다는 증거죠.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분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뭐해? 이제 거의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선택지 양품에 달라지는 남성의 일상생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넘치는 호기심이 시작. 양품의 골드. 중장 쉽고 빠르게 찾고 지난날 하나의 차가 필요하십니다. 우세한자 그전기가 필요하십니다. 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뜨겠습니다. 처음에 주르륵 흐렸다가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지죠? 이게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5분간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서기 앞으로 선 늦기 전에 얼마나 가입하려고 전화했더니 고혈압 장례식이 안 된대. 아니 우리나라에 고혈압 장례식을 며칠째 아니 내가 못할 말했어? 아프다고 가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로 가입 가능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입원했어도 딱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어요. 예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에 금이 갔어요. 입원을 했는데 혼자 화장실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아프고 애들은 지들 먹고 살기 힘들고 간병인을 두려고 했는데 비용을 보니까 아이고 그땐 젊기라도 했지. 아직 애들한테 부담되긴 싫어. 상담한 요시 가지은 따뜻한 담았을 그대로 다양한 여름사용 탄소 압력밥솥 증정.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다리나 허리라도 다치시면 입원하실 수 있어요. 때에 따라 간병인도 필요해요. 그런데 간병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월 평균 간병비가 그러니까 260만 원이나 35분 동안을 간병비가 강불에다 끓이고 많이 나오는
5분간을 중불에다 끓였습니다. 들기름을. 23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바로 그 삼성화재가 만든 간편보 새로 고침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물론 간병인 사용 일당도 특약으로 보장되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큰 병도 특약으로 진단비까지 보장되는 아래 번호로 전화해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10년마다 임신을 통해 최대 백세보자 임신 실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포크밸리의 고소한 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꿈에 힘 한쌈 포크밸리 한쌈 들어갑니다. 이경님도 농협 써오셨군요. 여전히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하시죠? 고려온다는 단골 손님이 참 많습니다. 품질이 좋아서 늘 믿고 먹어요. 그럼요, 깐깐하게 만들어 믿을 수 있죠. 고려온단 원료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타민 C. 2, 3분 정도 뚜껑을 닫았다가 이제 그릇에 담겠습니다. 10년 연속 1등. 온 가족이 먹는 거죠. 유언면 좋은 원료. 좋은 원료가 1차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그러다 이제 4시간 만에 어제 새벽에 다시 이 기한 연장이 된다. 법원의 어떤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위에다가 파서 법원은 이마저도 재신청을 불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길지 말지 즉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기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까지를 1차 구속 기간 이제 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한 뜸을 들이고 난 후에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들깨 끓일 때 넣으면은 영양이 다 손실이 돼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이 법원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정신을 쓸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이걸 근거로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유연적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생각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권정수 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기소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재판에 넘기는 건데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입증돼서 이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털이 안 보임. 그만 이쪽으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 구속 기간을 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이걸 좀 수그려줘야지. 이제 혐의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뒤로. 검찰이 뒤로 일로 더 놓게. 계엄 사태 이후에 수군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긴 했지만 조그만 그 거. 뒤로도 검찰은 김영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윤 사령관들을 이렇게 해서 기소까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흔들지 마요. 내일 굳으면은 쇼츠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 양주권 이야기였습니다.